이 책은 사실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이고 좀 아끼고도 싶은 책인데 뭐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알려드리는 게 낫고 또 어차피 다 안 읽으실 거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이랑 전화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온라인 학습의 어떤 부작용, 공부하는 습관이 다 무너지고 있다. 특히 중학생 어머님들이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중학생들 하면은 자유학기제, 시험 안 보죠? 그 다음에 절대평가, 공부 안 해도 A를 쉽게 맞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 잘 나오는데 이런 착각이 들게 만드는 학업 환경 속에서 중학교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최근엔 온라인 학습까지 병행하게 되면서 학업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습관까지 무너지게 돼버려서 그나마도 없던 습관들이 사라질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먼저 어머님들이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저희 학원에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소개하는 의미로 또 혹은 또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책은 이 책입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인지심리학자 교수님들께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험의 결과, 논문 자료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학습의 올바른 이론, 방법을 터득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부법 관련된 책 시중에 나와 있는 한 90% 정도는 카더라라는 주관적인 견해인 때가 많아요. 저 역시 그런 책들을 자주 읽고 또 좋아하고 그런 책에서 배울 점들이 있지만 개인의 의견일 때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충분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런 책들을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목차를 한번 읽어볼게요. 목차만으로도 사실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배우고 있다. 2장 배우려면 먼저 인출하라. 3장 뒤섞어서 연습하라. 4장 어렵게 배워야 오래 남는다. 5장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6장 학습 유형이라는 신화. 7장 꾸준한 노력은 뇌를 변화시킨다. 8장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 장 한 장의 내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각자 장들마다의 목적도 뚜렷하고 구체적인 팁을 제시합니다. 막연하게 공부에 대해서 이런 상을 가져보자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 편인데 사실 이런 책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저도 공부법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본 입장에서 이 책은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이고 좀 아끼고도 싶은 책인데 뭐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알려드리는 게 낫고 또 어차피 다 안 읽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 목차만이라도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한 구절이 좀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배우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대개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도 잘못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학습 방식과 관련하여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실증적 연구가 아니라 들은 이야기와 직관에 바탕을 둔다. 계속해서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 비생산적인 전략에 빠져들게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아요. 왜? 잘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의 기회가 조금 찾아왔을 때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방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공부할 머리가 없나 봐.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잘해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슬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 주로 오는 피드백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체면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를 거라는 짐작은 하시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모를까? 이거를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잘 모르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책 꼭 한 번씩 그러면 읽어보라고 권해주시는 게 국영수학원 많이 다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 부분을 읽을 텐데 좀 깁니다. 시간 없는 분들은 생략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잘못된 공부법 중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와닿았던 부분이고 저희 그 코칭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코치 선생님들도 아마 이 내용에 거의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속적인 반복 읽기는 기억을 강화하는가? 반복적인 경험이 기억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오류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립되어 왔다.
이 흐름의 시작은 196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델 툴빙이 흔한 영어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이 무렵이다. 실험의 첫 단계의 참가자들은 짝지어진 단어 6쌍을 읽는다. 예를 들면 의자, 숫자 9가 한 쌍이다. 참가자들은 이것이 기억력 테스트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각 단어 쌍에서 앞에 오는 단어는 항상 명사였다. 6쌍을 다 읽은 참가자들에게는 곧 명사의 목록을 받게 될 것이며 그중 얼마나 기억하는지 나중에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집단은 앞에서 읽은 6쌍의 단어 목록을 받았고 다른 집단은 앞에 읽은 것과 다른 단어 목록을 받았다. 놀랍게도 툴빙은 두 집단의 명사 학습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 집단의 학습 곡선은 통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두 집단이 확연히 다를 것 같지만 단어에 미리 노출된 경험은 이후의 회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단순 반복은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지 못했다. 그 후 이어진 많은 연구들은 반복 노출이나 머릿속에 생각을 오래 담고 있는 경험이 회상에 도움을 주는지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반복 자체가 탄탄한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흔히 교과서를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반복적 읽기는 기억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된 읽기 대신에 자기가 읽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완벽히 기억했는지 스스로 백지에 인출해보는 경험과 연습을 해보라고 하고요. 또 그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테스트의 방식으로 내가 외운 것들이 맞고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시험 보는 방식이 공부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준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이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공부를 해도 더 이상 인정받을 방법이 없어진 학생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배워가는, 내가 성장해가는 경험을 반드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언택트 상황이 기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누군가에겐 정말 끔찍한 시간이 되고도 있습니다. 원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들을 내가 마주하고 또 전략을 사용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학습과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면 책을 한권 진지하게 읽어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조금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다들 힘내시고 기회를 꼭 선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함께 같이 모아보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